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레이드제와 140개 정가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 달리는 질문글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고 있는데 이 질문글의 90% 이상이 세팅 질문입니다. 가이드에 대부분 설명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업데이트도 있었고 세팅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 세팅 집중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간단한 방향 제시는 가이드 2편에 걸쳐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전제 조건을 최대한 깔아 세팅을 정답 쪽에 가깝게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은 업로드 시점 6월 말 기준 풀린 정보들을 기반으로 완성된 세팅이며 세팅이란 것은 결국 여러 전제 조건 및 실상황 등을 타니 안전장치 깔고 가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생각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이라 가정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잡소리가 길었죠? 바로 들어가 보죠. 제일 궁금한 장비부터 가죠. 우선 전제 조건 깔겠습니다. 덩컨 서버 기준 딜방 파티 클리어 타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파티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기 종결 정해드리겠습니다. 천절입니다. 이외 가시동굴, 눈먼 분도 등 피증 밸류는 현재 천자로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피증 종결 무기를 들고 있을 때 천자로로 갈아타야 하나? 눈먼 분도는 정가도 안 되는데 그 선택이 맞냐? 에 따른 혼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데브캣이 피증의 밸류를 공중보다 더 높게 가져가려고 했지만 설계 미스로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피증이 더 좋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공중이 더 좋아버린 상황은 데브캣 자체도 의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데브캣이 공지를 통해 피증 밸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된 순간부터 이 결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이 피증 종결 무기를 들고 있는데 더 이상 어비스 정가로 살기 없다. 그렇다면 천자로 정가해주세요. 아니면 최대한 미루시고요. 제가 볼 땐 피증 밸류를 패치해준다고 해도 어차피 그때쯤 900개 모일 겁니다. 그때 가시동굴 다시 고려해주시면 됩니다. 글라스 기분엔 어려움 기준 피증 스테이 쌓이죠. 이게 사실상 피증과 하변산 된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연구가 아주 어려운 문제로 완전한 팩트 체크는 안 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그런데 언급된 전제 조건상 이 버프는 막 페이지마저 장판이 안 깔립니다. 기본적인 피격 버프는 받긴 하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장신구입니다. 전제 조건 깔아드렸죠? 관무타입니다. 질문 많이 나올 거 합니다. 장신구 하나하나 집으면서 이유 말씀드릴게요. 우선 관통 넘어가겠습니다. 밸류 없습니다. 무의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연계 검술 패치와 동시에 꿈꾸는 은신도적분들이 숨어버렸기 때문에 검술사분들께서 꽤나 혼란스러운 상황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매일 보내주는 꿈꾸는 은신도적의 경우 아직 숨어서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상 수배 중이므로 제 영상에선 일체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급되지 않을 것임을 주의해주세요. 하지만 제 의견은 그 메일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이 연계 검술 패치 때문에 검술사의 고점은 연계 검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시킨다는 하나의 난이도가 추가된 느낌입니다. 잉? 그냥 1434 반복하면 알아서 5스택 풀가동 아닌가요? 전제 조건 깔린 글라스 기분엔 기준 연계 검술 0, 스택 무한 3사가 더 셉니다. 연계 검술 5스택 쌓아 피증 25% 받는 것이 3사 대신 불필요한 일사를 쓰는 것을 메꿔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프닝의 경우 5스택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며 쌓는 것입니다. 결국 궁으로 집중을 채우고 채운 직전과 직후마저 3사를 쓰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연계 검술을 채우겠다고 필요없는 집중 낭비시키는 것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딜이 더 높다라는 것을 집어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와 공감이 힘드실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되면 영상 한 편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번 연계 검술의 패치는 검술사의 최고점이 까겨나간 패치입니다. 절대 기존과 같은 최고점들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물론 집중 관리를 단순히 꺼지지만 않게 유지하시던 분들에게는 별로 큰 체감이 없으며 오히려 고점과의 격차가 확 줄어들게 된 패치이죠. 제가 관련 영상에서 데브캣의 직업 밸런싱이 날카롭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현재 잘나가는 검술사의 성능을 무작정으로 손대버리면 레벨업 구간 및 성장 구간, 저점 구간의 검술사 유저분들께서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버그 수정이라는 좋은 명분도 있고요. 이래저래 정상화를 시킨 것이긴 합니다. 동시에 검술사의 고점에 다가가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극한의 3사를 사용할 때 이 연계 검술까지 고려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집중을 바닥까지 유지시키며 최대한 3사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간파와 궁을 쓸 타이밍까지 고려해 연계 검술을 최대한 유지시키며 집중을 뽑아내야 하는 난이도로 바뀌었습니다. 즉 자신이 이런 부분에 설계해서 자신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검술사끼리의 차이를 벌릴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난이도에서 무의의 채택 여부가 압도적으로 장점을 가집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의를 안 쓰는 걸 알고 계셨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무의 없이 저 설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연계 검술 패치로 무의의 장점이 한 줄 더 늘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의 없이 연계 검술 설계가 가능하신 분들은 여전히 무의를 채용 안 하셔도 됩니다. 무의 자체가 바뀐 건 없기 때문이죠. 집중을 영직전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14134410, 3424C로 최대한 3사를 가져갈 때 무의가 없으면 급박하게 흘러가는 전투 상황 속에서 간파라도 섞이는 순간 연계 검술이 엄청 자주 꺼집니다. 한번 꺼지면 극딜 콤보로 올리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일단 저는 무의 없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다음 맹렬입니다. 이 맹렬의 경우 타락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맹렬과 타락의 경우 제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주세요. 다른 데이터 보고 오신 분 많을 겁니다. 믿으실 분만 믿으시면 됩니다. 전제 조건 기준 타락의 고점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2주가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둘 다 완벽하게 사용하고 외부 요인 없을 시 클리어 타임 3분 30초에서 59초쯤까지는 글라스 기분엔 어려움 기준 비슷비슷합니다. 4분 이상부터는 점점 맹렬 근소 우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전제 조건 때문입니다. 글라스 기분엔 어려움 같은 맹렬 5 던전 말고 전제 조건이 안 깔린 어비스나 던전 같은 경우는 더더욱 타락 우위입니다. 서큐의 경우는 현재 간파 가동률이 완전히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타락 우위입니다. 또 있습니다. 타락의 경우 잘 쓰기가 힘듭니다. 잉포션
딸각이 어렵다고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판이 자주 나옵니다. 타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검술사는 집중, 스킬 가동률, 보스 패턴, 보스 HP에 추가로 자신의 버프를 봐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타락을 사용한다면 더더욱 자신의 버프를 확인하면서 플레이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연계 검술 패치로 인해 중요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20초 가동률 5번을 최적의 상황에서 써주시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컨트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고점이 높다고 말씀드린 경우 그런 부분을 전부 뚫고 제 성능을 뽑아냈을 경우입니다. 그냥 어렵다고 하면 징징처럼 들릴 수 있으니 뭐가 어려운지 하나하나 집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 같은 실드 캐릭이 있을 경우 가동률이 박살이 납니다. 즉 파티용을 탑니다. 딱히 수도사가 없더라도 회복직이 있으면 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회복직이 아예 없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보라 포션을 사용해주시는 게 다방면으로 좋으며 5개 전부 빨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 지갑 사정상 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죽고 채우는 건 비추천합니다. 그럴 바에 맹렬 쓰세요. 동시에 음유시인 같은 쿨감 효과에서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이 역시 파티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레전드 전제 조건 때문에 우선 고점 뽑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기에도 맹렬보다 어렵습니다. 맹렬의 경우 간파 최적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타락의 경우 그 최적화에 덮어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단순 기믹 추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간파 직전에 써줘서 간파의 딜도 타락 댄증을 받는 것이 좋은데 그걸 떠나서 그냥 심플한 타락 가이드를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타락의 설계는 이 캠프파이어 전부터 시작합니다. 풀피를 만들지 않기 위해 캠프파이어에 앉지 않고 산놈마냥 서서 음식을 받아 먹어줍니다. 이후 던전 입장 직전에 포션을 마셔줍니다. 미친 새. 안 끝났습니다. 최대한 민폐가 안 되는 선에서 가장 먼저 달려 글라스 기브넨과 전투를 열어줍니다. 이럴 경우 글라스 기브넨이 자신을 치기 때문에 포션을 먹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깁니다. 포션 마시고 입장에 성공했다면 딱 이 간파까지 타락 버프가 들어갑니다. 이후 데미지 받은 부분을 이용해 포션을 마셔 버프를 갱신해주시면 이후 간파군까지 딱 버프에 들어갑니다. 느린 파티의 경우 경우의 수가 정말 많으니 넘어갑니다. 이후 중요한 점은 궁과 간파 전에 포션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44 폭딜 타임 전에 포션이 가동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간파와 궁이 이 타락 버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파티의 경우 보스가 바로 또 뛰게 됩니다. 이 간파궁에 타락을 덮으시면 깔끔하게 포션 3개가 남습니다. 이 3개를 60초 동안 빠듯하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지랄까지 해야 되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설패스는커녕 새 공작도 끝나지 않은 제가 에픽테들이 달고 덩컨 괴물들 사이에서 비벼보려면 4, 5, 6 개조하고 궁추가타만 빌면서 최대한의 고점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고점은 이게 더 높습니다. 맹렬 끼면 절대 무식입니다. 다 실험해왔습니다. 믿지 안 믿을지는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당연한 말씀이지만 맹렬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짓거리 할 바에 맹렬 쓰는 게 더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타락반지의 경우 부캐로 보내셔서 인챈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막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을 방법도 안 보입니다. 다음은 낙화입니다. 이번 연계 검술 때문에 낙화가 더 좋아졌지 않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굳이 낙화로 돌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낙화 쓰시던 분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저점이 훨씬 올라가 단건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판단은 자기 몫입니다. 피버람은요? 버그 패치했다고 쓸만해진 건 아닙니다. 있으면 쓰다가 바꿔주세요. 무의를 못 쓴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자, 다음은 펫입니다. 펫의 경우 라쿤이 종결입니다. 블랙탄 어디 갔나요? 456이라 블랙탄 쓰시던 거 아닌가요? 자, 전제 조건 깔렸었죠. 장판도 안 깔리는데 궁도 안 찹니다. 블랙탄이 아무리 도와줘도 무의미합니다. 차겠냐고. 물론 파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블랙탄의 효율이 올라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만 전제 조건상 연타와 치명타를 올려주는 라쿤이 현 시점에선 종결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동행 효과입니다. 공격력과 보조 효과의 효율 문제입니다. 단순 계산 시 딜 증가 비율이 공격력보단 보조 효과의 가치가 큽니다. 그런데 공격력이 더 전투력이 높게 올라가 기분은 이쪽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검술사의 보조 능력치 가치는 연타 기믹을 챙겼을 경우 치명 강타, 이꼬르 연타 스킬 1령 나머지입니다. 이 보조 능력치 쪽은 뒤에 후술하기로 하고 즉 연타 치명을 올려주는 라쿤이 보조 능력치 쪽에서 성능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패 스킬입니다. 요즘은 펫의 화상리 빙결, 지속피해 스킬작을 해주는 것이 메타입니다. 이 경우 블랙탄 및 늑대같이 개인 스킬을 가지고 있는 팬일 경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이 가동률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라쿤은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이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펫은 쓰레기인가요? 극단적인 전제 조건을 깔고 종결 하나만 집어드린 거고요. 제가 언급했던 다른 펫을 쓰신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펫의 경우 과금 한두 푼이 드는 것이 아니죠. 그냥 기존에 쓰시던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아직 에피기아를 사용하시다가 전설 승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적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죠. 펫 스킬작의 경우 블랙탄의 경우 신속 플러스 1화상 정도만 해줘도 가동률이 높으며 신속을 챙기지 않는다면 2화상 정도는 해줘야 안정적입니다. 빙결의 경우 5초 한 줄로도 충분히 돌아간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틱수가 화상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결국 지속피해 쪽으로 종결을 본다면 빙결 태그에 5초 화상이 5초 빙결 한 줄이 좋아 보입니다. 쇠빙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빙결 지속피해는 필요 없습니다. 쇠빙의 경우 방어구 쪽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지속피해 10초와 5초의 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차이 없지만 5초가 빡빡한 가동률에선 근소 5위입니다. 이 가동률은 펫이 쳐맞고 날아가는 순간 뒤집힐 수 있습니다. 펫의 스킬 시전속도 1초 때문에 이론상 10초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험 결과상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지속 피해장은 갖다 버리고 능력치 쪽 스킬을 가져간 뒤에 파티원이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게 더 고점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취향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의 스킬을 챙겨가실 경우 보조 스탯 쪽으로 태그 맞춰 챙겨가시면 됩니다. 반각은 파티 딜증이 높을 수는 있지만 순위에서 차이를 벌이지 못한다는 점은 인지해주세요.
다음은 엠블럼입니다. 종결 현란함입니다. 엠블의 경우 추가적으로 4종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혜, 여가, 강렬, 굳건입니다. 지혜가 가장 현란함에 가깝게 성능을 보여줍니다. 단 이 지혜의 경우 지혜만을 위한 운용과 세팅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지혜의 성능을 완벽하게 끌어내는 검술사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기가 힘든데요. 그나마 몇 가지 주워 들은 대로 알려드리자면 우선 3캔슬이 상대적으로 효율이 좋으므로 세계조의 가치가 다 빌 대비에 떨어집니다. 쿨이 자주 돌기 때문에 낙화의 필요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며 간파의 가동률도 훨씬 높기 때문에 맹렬의 가치가 높습니다. 맹렬의 가동률이 높게 잡히기 때문에 지혜 검술만의 간파 최적화가 따로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최적의 성능을 뽑아냈을 때 여전히 현란함까지는 아니지만 타 엠블에 비해 가장 가깝게 성능을 뽑아내는 룬입니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슬슬 레이드룬의 채용이 다가오는 시즌이죠. 이 레이드룬에서 지혜가 가장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가의 경우 상황을 정말 많이 탑니다. 뭐 여러 상황이 있지만 시작하자마자 궁 쓰고 30초 만에 끝낼 수 있는, 궁기화까지 먹고 60초 안에 끝낼 수 있는, 진짜 마지노선으로 첫 궁을 늦게 써서 1분 30초 만에 끝낼 수 있는 전투에서 성능이 현란에 가깝게 나옵니다. 이외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굳건입니다. 전투가 긴 레이드에서 의외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상시 가동이고 타 엠블과 달리 공중이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전투가 짧아질수록 성능이 떨어집니다. 타 엠블의 경우 하이드에서 언급했던 그대로입니다. 광폭이라 서큐에서 좋아요. 브레이크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은 방어구입니다. 바이거인 알파 횃블레이드 2종이 종결입니다. 알파는 뭔가요? 마격, 쇠빙, 리시타바지 선택존입니다. 각각의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 경유의 경우 가장 노멀하고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 그냥 채용하시면 됩니다. 쇠빙의 경우 최대 고점을 바라보기 위한 세팅입니다. 횃불과 동시에 써야 되므로 트리거에서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패스킬 세 조작을 하시는 거 아니면 수압용으로 쓰시던가? 아니면 그냥 고점 하나만 보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쇠빙을 사용할 경우 공중이 낮아서 공중 밸류가 올라갑니다. 타락을 채용해주시는 경우 쇠빙을 고려해주시면 좋습니다. 리시타의 경우 단순 공중 밸류만으로 쇠빙과 맞먹는 성능을 가집니다. 유니크 특성상 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무게 및 이속 제약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제약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소 쇠빙과 수압용으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3속 캣이 필수입니다. 2속 캣 이하는 유효 부족 시 지나가는 장비를 써주세요. 레이드는 정리하겠습니다. 종결 기준 파락 공명입니다. 궁칼거팔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궁칼거팔은 딜중룬 하나를 파티 시너지 룬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개인 고점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파락, 궁칼거팔 전부 세공 효과를 받지 않은 기초 체급에 의지하는 것도 한몫합니다. 단 아시다시피 저 점에서 파멸적으로 좋습니다. 이 경우 파락도 똑같이 좋긴 하지만 자신이 세공이 부족한 고점이 아닐 경우 체감이 엄청난 룬입니다. 자신이 세지는 것보다 주먹 한 방이 더 셀 수도 있죠. 더 나아가 궁칼거팔은 또 광역에서의 장점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파락의 경우 단일 대상임이 발목을 잡지요. 하지만 궁칼거팔의 경우 출혈 및 긴 쿨타임을 가진 딜링기로서 연타 기믹으로서 파락에 비해 성능이 살짝 밀립니다. 즉 연타 기믹이 하나 필요한 검술사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레이드 딜순위를 바라보고 최고의 룬을 가져가시겠다면 파락 공명입니다. 피징 밸류 패치를 해준다면 더 날아오르겠죠. 다만 궁칼거팔이 상황에 따라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해주세요. 즉 뜨신다면 베스트지만 공룡 파락 제외 하나가 뜨셨다고 140개 전에 70개를 사용해서 정가치는 건 비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전투가 엄청 빨리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파락 5스택 예열 시간이 상대적으로 치명적이니 진짜 비슷하게 나옵니다. 업로드 이후 2세 정가 시즌이 되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 의견에 기대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급되었다. CP 상황과 세팅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어 의견이 꽤 많이 갈립니다. 비열하는 별론가요? 최종 세팅 전에 유효가 뜨신다면 쓰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에선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최종이 아닌 부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바꿔 끼실 때 우선순위 정도는 필요하실 수 있지만 하나하나 집어드리기엔 유효가 너무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보기에 별로다 싶은 걸 빼주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결국 최종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죠. 장비 다 언급해드렸습니다. 개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45 456 145 134 이거 가이드에서 진짜 다 집어드렸는데 질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정답 찾기 힘든 부분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 4개조 이후 큰 차이 없습니다. 무엇 딜이 좀 높게 잡히는데요 라고 개인 의견이 있는데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냐, 이미 어떤 개조를 해버렸냐에 따라 이미 망가진 데이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의 채용 이후 345가 가장 정석적이며 안정적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이며 나머지 개조도 그대로 바뀐 것 없습니다. 제가 쓰는 456도 여전히 456의 장점이 있고 그대로 456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456에 대해 한번 영상 설명으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엄청 세. 딜판 파티에서 장판도 딜압축도 궁기약도 안 돌아서 상대적으로 약한 느낌이라고요. 이 의견은 그대로이지만 전제 조건상 이제 클탐이 더더욱 줄었습니다. 456은 클리어 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장점이 늘어나는 편이니 다시 어느 정도 따라온 느낌입니다. 여전히 4분쯤 5분 이하 파티에선 궁기약이 애매하게 안 들어 약합니다. 전제 조건 유지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크림이 추가 타 뜨면 456 아니면 345입니다. 근데 올크리랑 추가 타 안 뜹니다. 무의 끼고 345 하세요. 145, 134가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정답 없고 전제 조건 깔린 상황에서 최대한 변수 줄여서 의견 드린 겁니다. 다음 보조 의견 드리겠습니다. 1순위 강타, 연타, 이동, 얼보조. 이동과 보조는 플레이 취향에 따라 근소의가 있긴 하지만 저의 경우 이동이 살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첨부가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만 첨언을 드리자면 저의 경우 은퇴한 응신도적이 말해주길 딜 비중 2위가 간파이며 DPS 1위 검술사부는 3세공 이동생존 몰빵이십니다. 2순위 강타 연타 쓰레기, 3순위 강타 유효유효입니다.
유효의 경우 이동 입고를 보조 생존 강타 쿨감, 이동 쿨감, 보조 쿨감, 방해 연타 쿨감 나머지입니다. 이 경우 제 느낌 따라 단순 배치했습니다. 제 지갑 사정상 쿨감을 꽤 많이 오랫동안 사용했는데요. 딱 방해보다 좋다 말고 유의미한 장점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아주 많이 챙길 경우, 즉 13%까지 챙길 경우 어떤 성능을 낼지는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 간파와 궁딜증 24%보다 좋은 효율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험할 수도 하신 분도 없어서 그냥 제 의견에 기대실 분만 기대주세요. 인챈트입니다. 저도 안 떠서 의견 드릴 거 없는데 되는 대로 발라주시고 보조 능력치는 세팅에 맞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실 수 있다면 말이죠. 바로 보조 능력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 스탯입니다. 기본적으로 심화편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만 증화편에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보시고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딱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명 올인입니다. 펫에서 치명을 챙길 경우 마을에서 3800에서 4000펫에서 치명을 챙길 경우 4400에서 4700 정도 되실 겁니다. 치명 4800 정도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올 치명 해주시면 됩니다. 단 파티 플레이의 경우 이 4800에서 오버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방어구에서 한 부위 살짝 빼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4000 이상부터는 강타 연타와 큰 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치명이 근소입니다. 치명으로 전부 가져가실 경우 방어구 쪽 피감 및 급소 회피를 제외하곤 무기 장신구로 4개의 추가 능력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킬 위력입니다. 가능한 전부 빼주세요. 스킬 위력의 경우 각종 피증과 하변산이 되기 때문에 단순 밸류는 좋지만 고점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강타 강화입니다. 강타 강화의 경우 2순위로 올려주시면 되지만 모든 상황 고려해서 2200이 넘지 않도록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왜 2200이냐면 2200에 소프트캡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검술사는 대부분의 데미지에 강타를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되 패스킬, 레벨업 카드 선택존, 각종 비약, 파티 버프까지 고려하셔서 2200이 안 넘게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넘으셔도 뭐 살짝 손해보는 수준이긴 합니다. 이 넘는 부분을 싹 다 연타 강화 쪽에 넘겨주면 됩니다. 검술사는 주스킬 비검 질풍 베개에 대부분 연타가 뜨기 때문에 이 연타 강화가 유효합니다만 간파 등의 다른 스킬에 연타가 붙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만 스킬 위력에 집중해주시는 것보다 현재 잘나가는 레이드론 중 판학을 채용해주시고 모든 데미지에 연타 기믹을 가져가신 뒤에 연타 강화에 분배해주시는 게 고점이 높습니다. 때문에 판학을 채용하셨다면 연타가 강타보다 높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또한 모든 상황 고려해서 2200이 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합쳐서 2200이 아닌 따로따로입니다. 추가타, 빠른 스킬, 콤보 강화 등은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이드에서 전부 언급됐으며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레벨업 카드 언급이 됐죠. 레벨업 카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이드에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크진 않고요. 일단 전부 추천 세팅으로 해주신 뒤에 방어 및 체력 관련 카드를 기교로 전부 변환해줍니다. 이후 힘과 행운 선택존에서 행운을 선택해주세요. 행운이 아주 살짝 체감 절대 못할 정도로 조금 좋습니다. 이 이유는 행운이 효율에 비해 증가치가 높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가순서 추천드리겠습니다. 화석과 레이드제와 한 번에 정가칠 정도로 모으고 한 번에 전부 사세요. 네?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린가요? 이게 이론상 맞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테지만 성장 재미로 즐기는 RPG에서는 정신 나간 추천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정해드리겠습니다. 언급된 종교를 제외하고는 정가를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정가를 하지 않는 이상 유효는 뜨시는 대로 쓰시면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는 길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도착하는 길은 똑같아지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항아리 갈 건데요. 죄송하지만 이제 항아리 까는 사람은 진짜 도파민에 미쳐버린 겁니다. 상위권 유저가 올 유효는 이미 완성하고 최적의 세팅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항아리라는 사실상 멸망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세팅을 완성하신 분은 오히려 항아리 까셔야 합니다.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언급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큐버스 레이드입니다. 제가 서큐레이드 나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서큐레이드 보고 결정해야 한다. 자주 언급한 주제입니다만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결국 서큐레이드를 돌고 나서 다시 사람들은 글라스 기브넨 어려움에서 딜 경쟁을 하는 메타입니다. 글라스 기브넨에서 3등 안에 들기 위해 세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바뀐 게 없습니다. 따라서 서큐레이드만을 보면 모든 게 바뀔 수는 있지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꽉꽉 담아드리긴 했는데 이런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댓글에 답변 드리고 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못했거나 틀리거나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걸 최대한 공유해드리는 거고요. 근거 있는 주장은 최대한 수용하고 있으나 가끔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맞더라도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제가 그걸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잘못 말씀드리려도 하는 날엔 너무 죄송하겠죠. 따라서 제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무슨 선택을 하시든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상황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차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